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따뜻한 봄날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나 싶었죠.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6년 동안 동창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제 작은 사업체는 동생에게 잠시 맡겨두고 저는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중이었어요. 결혼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약을 계속 복용해야 했고 컨디션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남편 정훈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더군요. 어느 날 우연히 그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기에 법적인 이혼 절차 없이 헤어졌어요. 저는 그 후로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잘 맡아주었기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창회 초대장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혜정이는 항상 저를 질투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반장이 되면 부반장이 되려고 했고, 제가 교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다음 대회에서는 꼭 자기가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성적이 좋을 때는 제 공책을 훔쳐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에게 저를 험담하기도 했죠. 그런 혜정이었기에 동창회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조금 꺼려졌지만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었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들려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연아, 여기야. 와, 너 진짜 예쁘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너는 어때? 잘 지냈어?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근데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의아했죠. 왜? 내가 왜 안 올 것 같았는데? 지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니, 그냥 네 전 남편이 혜정이랑 재혼한 것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난 이혼한 적 없는데. 그리고 정훈이가 혜정이랑 결혼했다고. 지영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혹시 모르고 있었어? 정훈 씨가 작년에 혜정이랑 결혼했다고 소문이 돌았거든. 그리고 네가 이혼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혜정이가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난 정훈이랑 혼인신고도 안 했어.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니 이혼도 없지. 그리고 나 암 수술하고 치료받느라 조용히 지냈을 뿐이야.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 암? 서연아, 괜찮아? 응, 지금은 괜찮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정훈이랑 헤어지고 나서 건강관리에 집중했던 거야. 이야기를 하던 중 불현듯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혜정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동창회 장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화려한 주얼리, 그리고 얼굴 가득 자신감을 내비치며 걸어왔죠. 혜정이는 저를 발견하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의도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여기 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혜정아, 오랜만이야. 혜정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힘들었지? 이혼하고. 나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정훈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녀는 일부러 결혼 반지를 보여주듯 손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다녀왔어. 정훈 오빠 사업이 잘 되거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혜정이의 허세가 얼마나 가련해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축하해. 근데 정훈이 도박은 이제 안 해? 혜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몰랐어? 내가 아프기도 했지만 정훈이 도박하는 것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 아마 땡전 한 푼 없었을 텐데. 걔 카드빚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혜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정훈 오빠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 질투하는 거니? 미련이라도 남았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정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질투? 내가 왜? 난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 너희가 행복하면 됐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하러 자리를 옮겼어요. 혜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녀가 저를 이기기 위해 정훈이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훈이 혜정이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그와 일찍 헤어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몇 주 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혜정이랑 정훈이 소식 들었어? 완전 대박이야. 무슨 일인데? 혜정이가 정훈이 사업자금 대주려고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대. 그리고 결혼하면서 부동산이랑 자동차도 정훈이 명의로 샀다나 봐. 그런데 알고 보니 정훈이가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돈으로 도박만 했던 거래. 카드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다 쓰고.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혜정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있잖아. 다 가짜였대. 정훈이가 진짜는 다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혜정이 몰래 짝퉁으로 바꿔놨던 거지. 동창회 때 네가 도박 얘기 꺼내서 혜정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나 봐. 근데 알고 보니 이미 너무 늦은 거지. 그럼 정훈이는 어떻게 됐어? 도망갔다나 봐. 그런데 혜정이 부모님까지 피해를 봤다는 거야. 정훈이가 사업 투자금이라면서 혜정이 부모님께 직접 돈을 빌렸던 거래. 사위를 너무 믿었나 봐.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정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큰 빚을 떠안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안 됐네. 안 됐다고? 완전 자업자득이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리고 알아? 혜정이가 정훈이랑 결혼할 때 네가 이혼하고 힘들어한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대. 내 암투병 사실까지 이용해서. 근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 그래도 빚이 몇 억이라니 평생 갚아야 할 텐데. 그것 봐. 넌 항상 그렇게 착해. 하지만 혜정이는 선택이었잖아. 정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네가 도박 얘기를 했을 때 좀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안타깝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사업도 더욱 번창시켰어요. 그러던 중 디자인 공모전에서 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해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훈과는 달리 진실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저희 디자인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암을 이겨낸 경험을 살려 의료기관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저희는 원하던 집도 마련했고 첫 아이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호텔에서 진행했는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그리고 나서는 길에 우연히 호텔 로비 한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혜정이었어요. 그녀는 호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어요. 제가 그쪽을 바라보자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려는 듯 했죠. 저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어요. 혜정이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놓인 행복한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영이를 만났을 때 혜정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혜정이가 완전히 파산했대. 정훈이가 도박으로 날린 빚이 5억이 넘는다더라. 혜정이가 담보로 잡은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정훈 씨 명의로 된 재산들도 다 날아갔어. 게다가 부모님이 빌려준 돈도 다 잃었으니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진 거지. 그럼 혜정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대?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던데. 정훈 씨가 혜정이 명의로 만든 카드빚이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됐대. 신용불량자다 보니 취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나 봐.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집 주소도 자주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고 있다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퇴근길에 우연히 편의점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바로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잠시 굳어버렸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곤해 절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은 그녀에게 너무 커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그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했어요. 굳이 아는 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어요. 5,200원입니다. 돈을 건네고 제가 나가려는 순간 혜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동창회에서 도박 얘기해준 거. 고마워. 그 말 듣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의심했으면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훈 오빠가 사라지고 나서야 모든 게 드러났어.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부모님도 저금했던 돈 다 잃으셨어. 내가 계속 정훈 오빠 자랑했거든. 사업 잘 된다고, 너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저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혜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 서연아. 네가 아팠던 걸 알고도 이혼 때문에 힘들다고 소문내고 내 자리 빼앗으려고 정훈 오빠랑 결혼한 거.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저는 그대로 편의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어요. 혜정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지영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혜정이 봤다며? 근데 요즘 더 힘들어졌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혜정이 부모님이 이혼하셨대.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정훈이한테 돈 빌려준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났나 봐. 결국 집도 팔고 각자 따로 사신다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혜정이, 그리고 제 아픔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려 했던 그녀.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그녀.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정이의 몰락은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일까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라는 가장 공정한 심판자가 그녀에게 알맞은 벌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는 질투와 허영으로 가득 찬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었죠. 반면 저는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알아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